네, 안녕하세요. 비트투자자보센터 애널리스트 체드입니다. 여러분, 요새 다들 SNS 하나씩들 하고 계시죠? 저도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새 MZ세대에서 본디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SNS 안 하면 약간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우 MZ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소통에 대한 니즈는 아마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에 힘입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탈중앙화 SNS에 대한 내용입니다. 탈중앙화 SNS는 트위터, 페이스북, 메타죠. 특정 중앙화된 기업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런 SNS와는 달리 분산형 플랫폼으로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SNS를 의미합니다. 중앙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고요. 또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콘텐츠 검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한 달 전쯤에 탈중앙화 SNS가 갑자기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배경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함에 따라서 나타난 파급 효과인데요. 직원 해고 등의 비용 절감 조치와 주요 임원 퇴사 등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화이자, 아우디, GM 같은 이런 대형 광고주들이 광고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운영 정책이 바뀌면서 광고주, 유저의 이탈이 가속화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트위터를 이탈한 유저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탈중앙화 SNS로 향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트위터 인수 직후 탈중앙화 SNS인 이 마스토돈의 가입자 수가 순식간에 23만 명 플러스가 됐었어요. 두 번째는 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 올해 시행이 됩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이 디지털 대기업들을 상대로요.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규제인데요. SNS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타 온라인 메시지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앱 다운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왓츠앱과 페이스북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상호 운용성은 이제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거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만 전환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좀 더 다양한 플랫폼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핵심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들은 연매출 최대 1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기업 강제 해산 등의 구조적인 조치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이 주요 SNS, 보통 미국 기업들이죠. 이 SNS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중심 SNS 의존구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주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SNS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SNS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해보셨겠지만요. 사용자 간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의 사회적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형성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90년대를 지나면서 보다 사람들의 일상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SNS는 싸이월드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SNS는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SNS의 순기능 정말 많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실시간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콘텐츠만 보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올려서 여론이 형성되거나 커뮤니티 활동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요. 지속적인 프라이버시 논란들이 있고 또 콘텐츠 검열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현재 SNS의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SNS는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특정 주체가 없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가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똑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을 한다면 특정 탈중앙화 SNS 같은 경우에는 서버별로 좀 다른 운영 원칙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SNS는 사용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아직까지 탈중앙화 SNS는 충분한 유저 수들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능적으로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기부에 의존한 탈중앙 SNS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NS를 대체하려고 하는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정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여기 추려보았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지향을 하는 SNS 플랫폼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랜드뷰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기반 SNS 앱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220만 달러에서 2030년 5억 3천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 그리고 이와 맞물린 대체 가능한 SNS에 대한 관심,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 확대 등이 이 주요 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SNS가 나타나면서 보다 다원화된 SNS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트위터에서 23만 명이 되는 유저들이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호 운용성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주체가 서버를 운영을 하고 서버마다 프라이버시 및 콘텐츠 검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한 서버에 콘텐츠 규정이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서버로 옮겨가면 그만인 거고요. 탈중앙화 SNS 마스토돈의 서버는 약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액티비티 펍이라고 하는 분산형 탈중앙형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 다른 서버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소셜 미디어 SNS 플랫폼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 더욱더 원활하게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올린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공유도 가능해지고 기존의 장벽이 조금 더 없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 3.0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참여자들이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하고 콘텐츠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들을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유튜브, 트위터 등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기업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고 내부 정책들을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과 유저 간 수익 쉐어를 해야 됩니다만 웹 3.0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방식의 수익화와 소유권의 탈중앙화입니다. 웹 3.0 세상에서는 더욱더 이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개념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고요. 또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는 복잡함이 줄어들어서 궁극적으로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웹 2.0에 속한 플랫폼들도 상호 운용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법도 주요 미국 IT 기업의 개방을 통해서 좀 더 상호 운용성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웹 3.0 시대에서는 이 SNS는 이제 탈중앙화, 오픈소스 코드 가용성, 상호 운용성 등을 앞세워서 좀 더 새로운 개념의 소통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의 상호작용이 기존 대비 더욱더 증가할 수가 있겠고 중앙 플랫폼의 통제가 없고 또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주요 SNS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 과도한 운영 정책 혹은 프라이버시 이슈 아니면 SNS에 쏟아져 나오는 이 광고 피로감 등이 부각이 될수록 기존 SNS에 쏠려있던 관심들이 이 탈중앙화 SNS로도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SNS 성공 요인은 바로 이 사용자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가 형성이 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탈중앙화 SNS가 웹 3.0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좀 가능성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투 리서치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채디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